자존감. 이 자존감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자, 그럼 자존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입니다.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럼 나 스스로 도대체 무엇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인가? 이 자존감을 해석하고 풀이해 나가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존감을 인정 욕구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람이 태어나면요, 마음속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은 인정 욕구 그릇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인정 욕구 그릇이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정 욕구 그릇을 가득 채워주기 위해 어릴 때부터 많은 칭찬, 감탄을 해주시죠.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의 자존감 막상 들여다보면 낮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인정 욕구 그릇을 채우는 것은 바로 내가 느끼는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감과 인정을 받았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아이들이 울면 이게 울 일이야? 하고 혼내고요. 아이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짜증내면 어디서 짜증이야? 짜증내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짜증내지 마, 화내지 마. 틀린 말입니다. 화가 나면 내야죠. 짜증이 나면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화나고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때마다 그 감정은 틀린 거야. 화내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돼. 울어도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인정 욕구 그릇이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과 생각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해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매우 착해요. 학교 상담 때요, 담임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님, 우리 아이는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학교에서 규칙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고 양보도 잘하고요. 정말 너무 착한 아이예요. 일수록 의외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착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해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면 저 친구가 날 괜찮은 친구, 착한 친구로 인정해주지 않겠지? 내가 이 부탁을 다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면 친구들이 나를 괜찮은 친구라고 인정해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적인 배려,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다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내어줬는데 반대로요,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친구들에게 부탁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괜히 이런 부탁하면 친구가 날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해주지 않겠지?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느끼고 있는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울면 운다고 혼나고 짜증내면 짜증낸다고 혼냈던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럴 때 눈물이 안 나는데 나만 나는 건가?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요, 화난 마음을 꾹 참는 습관이 들여지게 되는 거죠. 참다 보면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소화돼서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감정은요, 절대로 소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목구멍 끝까지 감정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 버럭하기도 하고요, 정말 사소한 일에 눈물을 왈칵 쏟기도 하는 겁니다. 셋째,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적극 부딪혀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해버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야, 그거 나 솔직히 서운했어 라고 얘기하면 저 친구가 나를
이상한 아이로 바라볼까봐. 왜요? 그 서운함이 꼭 나만 느끼는 감정인 것 같거든요. 자, 넷째, 승부욕이 강해집니다. 승부욕이 강하다는 말은 곧 자존심이 매우 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을 하다가도 내가 지면 이길 때까지 해야 되는 친구. 그리고 놀이를 하다가도 내가 질 것 같으면 교묘하게 내가 이기게 규칙을 바꾸거나 이거 재미없어, 나 그만할래 하고 놀이를 중단하고 일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기 싫어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집에서는요, 져줄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른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져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독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꼭 갈등과 싸움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일수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자, 아까 제가 자존감이 곧 인정 욕구와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롭다라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건요, 성공할 확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칭찬 튕겨내기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또 막상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을 받았을 때는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이죠. 너 정말 예쁘게 생겼구나. 아니에요, 저 못생겼어요. 너 정말 그림 잘 그리네. 이야, 멋지다. 아니에요, 내 그림 못 그렸어. 자, 이렇게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 칭찬을 받아먹는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칭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 그림 못 그렸는데, 나 얼굴 안 예쁜데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거야.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때로는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기도 하고요. 이랬던 애가 맞아? 할 정도로 자신감이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주변 상황과 장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맨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친구가 내가 봐도 나보다 목소리도 작고 얼굴도 못 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없던 자신감이 빵빵해집니다. 쟤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자신감이 생기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아이가 조금 전에 나왔던 아이와는 달리 목소리도 크고 멋진 제스처에 심지어 웃기고 재밌는 얘기까지 겸비해서 아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조금 전에 생겼던 자신감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조금 결여된 친구들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대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또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정욕구, 그리고 인정욕구가 결여됐을 때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들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듣다 보니 이거 다 내 얘긴데? 하는 부모님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엄마의 자존감이 곧 아이의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엄마, 나 자신부터의 자존감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